외상은 없었다. 그의 폰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 CCTV 보겠습니다. 이 고인의 마지막 살아생전의 모습이 포착된 CCTV입니다. 박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손에 비닐봉투를 든 제보자 이모 씨가 편의점 안으로 들어섭니다. 진열대를 이리저리 살피더니 인스턴트 죽을 집어듭니다. 이 씨는 편의점 안에서 10분가량 죽으로 식사한 뒤 곧바로 모텔로 돌아갔습니다. 숨지기 전 이 씨의 마지막 외출이었습니다. 이 씨는 전날 밤에도 편의점에서 소화제와 해열 진통제를 구매했습니다. 이 씨가 편의점에 가기 위해 모텔방을 나설 때 계단 난간에 의지해 힘겹게 걸음을 옮기는 모습이 모텔 CCTV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돌아올 땐 손으로 계단을 짚기도 했습니다. 1차 부검에선 대동맥 박리와 파열이 사망 원인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증 이상의 관상동맥 경화 증세와 심장 비대증 현상도 관찰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8일 편의점에 다녀온 뒤 이 씨의 방에 아무도 출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족과 지인들은 진상규명 대책위원회를 꾸렸습니다. 고인의 심장마비나 대동맥 파열은 의학적인 문제이고 그걸 야기한 원인과 주체는 이재명의 고발 사건입니다. 이들은 이 씨가 생전에 기획했던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수사촉구 집회를 여의도에서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자, 사인은 나왔고요. 외상은 없었습니다.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건강상의 이유로 사망을 한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 이 고인 측은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측의 압박이 주된 건강 악화로 이어졌다라고 현재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경찰이 밝힌 부검 결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국가수 1차 부검 소견 나왔잖아요. 자, 이 말이 좀 어려운데 네. 대동맥 박림이 파열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라는 건데 자, 이게 뭐 자세히 좀 풀어주시죠. 어떤 사인입니까? 일단은 제가 의료중재원 감정위원을 지금 한 5, 6년 넘게 하고 있어서 그렇군요. 저런 사건들도 종종 봤는데 그 대동맥 박리가 뭐냐면요. 박리가 영어로 디섹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찢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 대동맥이 이제 피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아니겠습니까? 피를 갖다 공급하고 나가고 하는 그 동맥이 찢어져가지고 아예 터져버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런 경우에 사람들은 아마 세상 떠나기 직전에 엄청난 그 고통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아프다고 그러거든요. 진짜로 도끼로 심장을 찍어내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그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즉각적으로 그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망에 이른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모든 그 병의 원인 중에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였기 때문에 저분이 또 이제 혼자서 살고 제대로 뭐 음식 같은 것도 가려서 먹는 것 같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이제 나이가 알고 봤더니 제 친구의 고등학교 동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나이 또래인데 이제 저희 나이 때가 저렇게 갑자기 이제 세상을 뜰 수 있는 그런 위험군에 속해 있는 나이이기도 하고 굉장히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CCTV 화면 좀 크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고인의 살아생전 마지막 CCTV에 포착된 장면이기 때문에 무언가 건강상의 이상의 징후가 CCTV에 포착이 됐을까요? 지금 8일 계단을 내려가고 있는 장면, 고인의 모습입니다. 자, 8일 CCTV 상으로는 글쎄요. 특이한 점 없이 계단을 내려가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계단을 올라오는 모습도 무언가를 사서 봉지를 들고 계단을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11일 모습인데요. 11일에는 무언가 계단을 올라가는 게 힘겨워 보이는 듯 다른 손으로 벽을 잡고 올라가는 듯한 모습인가요? 아니군요. 이거 주민이군요. 인기척이 없으니까 다른 주민이 모텔 주인이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모텔 주인이. 그렇군요. 모텔 주인입니다. 모텔 주인이 인기척이 없자 자, 문을 두드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마스터 키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사망한 고인의 상황을 확인한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경찰이 출동하고 있는 그런 장면까지 CCTV에 포착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고인의 CCTV 상에는 건강상의 어떤 악화된 모습이 포착되지는 않았습니다. 워낙 짧은 장면입니다만. 하지만 경찰의 부검 결과 결국엔 심장 쪽에 어떤 이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검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고인과 함께 활동을 했던 깨시연이라는 시민단체 측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목숨을 건 투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죽음은 의학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 죽음을 이르게 한 주체는 분명히 있고 그 대표적인 게 이재명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고발입니다. 부검의 결과로만 판단할 일은 아니다. 그 죽음에 이르게 한 저는 그분이 있다. 그분이 이 죽음의 원인이다. 자, 이재명 기자, 조금 전 CCTV에서는 뭐 건강상의 징후가 안 나왔지만 7일 CCTV는 좀 확실히 뭔가 행동이 좀 버거워 보이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이 알려진 건 이제 11일이지만 사실상 지난 주말 한 8일쯤에 이제 숨진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그 전날, 그러니까 7일 날 CCTV를 보면 굉장히 힘겨워하면서 계단을 오르는 장면도 아까 전에 볼 수 있었었죠. 그리고 7일 날 소화제와 진통제를 샀다고 그러는데 사실 심장이 안 좋으면 속이 답답해서 마치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된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소화제, 진통제 산 것도 아마도 이제 그때부터 이제 대동맥 쪽에 문제가 있었고 심장이 굉장히 안 좋았던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고 뭐 그런 점에서 8일 날 결국은 이제 대동맥 파열로 결국 숨진 게 아닌가. 지금 보시는 장면처럼 계단을 오르는 굉장히 힘겨워 보이죠. 7일 날만 하더라도 그 다음 날 그래서 숨진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고 뭐 물론 이제 그 원인이 뭐냐 그거가 논쟁이 있는 거죠. 그 원인 자체가 결국은 변호사 대납 의혹을 제기한 이후에 민주당이라든지 이재명 후보 진영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압박을 받았다는 게 이제 그 지인들의 주장이고 그런 점에서 그 스트레스에 의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뭐 사실 그것까지를 규명하는 건 참 어려운 거죠. 그런 점에서 이번 사망 자체가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 없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족들이 말하는 것처럼 지금 관심을 가져야 할 건 뭐 사망 원인 자체라기보다는 결국은 어쨌든 변호사 대납 의혹을 제기한 게 이미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석 달이 지났으면 수사가 한참 진행됐어요. 정상적인 건데 뭐 최근에 검찰 모습을 보면 검찰에 가면 수사가 진행돼야 되는데 오히려 수사가 멈추는 그런 약간 희한한 장면을 계속 보고 있는 거죠. 저희가. 검찰에 가면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검찰에 가면 오히려 수사가 멈춘다. 듯한 느낌을 저희 가질 정도로 굉장히 진행이 더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미 석 달이었으면 사실은 수사 결과가 나와야 될 정상적인 거죠. 그런 점에서 검찰 수사가 일단 빨리 진행된다 이런 점 하나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제기한 녹취록이 정말 결정적 증거냐 아니냐는 사실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이분이 제기했던 의혹 중에 하나가 결국 S사로부터 전환사채를 변호인이 받았다, 대납했다. S사가 결국은 이재명을 대신해서 변호사비를 냈다 이런 주장인데 실제 이재명 후보의 측근들이라든지 지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S사 관계사에 사회에서 많이 갔었습니다. 그럼 과연 우연이라고 할 수 있는 거냐 이런 점이 있는 거고 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이제 이재명 후보와 또 해경호 김치 사건을 변호했던 변호인들이 사실상 경기도의 고문 변호사로 위촉이 돼서 경기도로부터 고문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대납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는 만큼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명확한 규명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1차 소견 부검 결과를 두고 여야의 논쟁도 치열한데 일단 민주당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애도는 하지 않고 마타도어성 억지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죽음도 정쟁에 도움이 된다면 흑색 선전에 이용하는 국민의힘 참 그 뿌리가 의심됩니다. 이걸 정치적으로 자꾸 악용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법적 조치 같은 것들은 저희가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자, 김영주 의원님,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이제 사인이 명확하게 규명되기도 전에 국민의힘 쪽에서 간접 살인이니 일본들이 뭐 조직적이든 뭐 조폭이든 이런 단어를 써가면서 이재명 후보가 마치 조폭이나 다른 수단을 통해서 압박을 가했거나
주거와 연관돼 있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마타도라고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당도 좀 잘못한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이분이 돌아가시고 말하자면 장례를 치르는 기간 동안은 애도 주관을 해서 말하자면 그분의 고인의 어떤 명복을 빈다. 그리고 사인이 결과가 나오면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돌아가신 날 뭐 당의 공보실에서 마치 꼬리 자르는 게 하듯이 그분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이런 것을 밝히는 데만 먼저 집중했다는 그런 아픔이 있고 그런 면에서 여야 모두가 반성할 지점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뭐라고 입장을 냈을까요? 국민의힘에서는 반박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부검 1차 소견에 불과함을 모를 리 없는데 사인 확인했으니 더 이상 떠들지 말라는 식이다. 경찰의 이례적 브리핑과 민주당의 즉각적 반응은 국민적 의혹 해소는커녕 더욱 키울 것이다 라고 입장을 냈고요.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이재명의 데스노트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또 이재명 후보 관련 무고한 공익 제보자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대납 녹취 조작 의혹의 당사자라고 조롱하면서 어쨌든 명복을 빈다고 가증스럽게 고인을 또 한 번 농락했습니다. 우리 당은 의문사 진상규명회를 설치해서 끝까지 진실을 추적하겠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의 권영세 본부장은 이재명 데스노트라는 이야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이재명 후보의 비리 의혹 규명에 결정적 키를 쥐고 있는 분들이 살인 멸구를 당하고 있습니다. 죽여서 입을 막는다는 살인 멸구는 국정을 일삼던 중국 봉건 영주들의 필살기였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죽음의 기획자와 실행자가 있습니다. 이들을 밝혀내야 합니다. 안철수 후보는 살인멸구라는 단어까지 썼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즉각 반박했습니다. 자, 우원식 의원이고요. 살인멸군이 간접살인 같은 희대의 망언이다. 막가파식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이다. 대가를 치를 차례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박정아 실장님, 네. 데스노트 의문사 진상 규명회를 설치하겠다. 자, 국민의힘 입장은 뭡니까? 일단 말씀드리면 아까 그 이재명 부장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벌써 4개월 전에 검찰이 하려면 벌써 확인이 될 수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지검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 중앙지검에 수사되려고 했더니 그 이상하게 수원지검으로 보내요. 수원지검에는 지금 친정부 성향의 지검장이 있다는 얘기가 돌 정도로 석연치 않은 그런 사건 배당이었는데 제가 볼 때는 글쎄요 이게 민주당이 지금 그저께 벌써 녹취 조작 의혹 제기 당사자라고 꼬리 끊기 딱 하다가 사인이 나오고 나자마자 바로 태도가 돌변해서 마치 국민의힘 여기서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고인의 명복을 위해서라도 그다음에 고인이 그동안 해왔던 거에 대한 답답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 과정을 왜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커졌는지 그 중앙지검에 접수했던 고소장이 수원지검으로 갔는지 여태 조사가 아직 안 됐는지에 대해서 조사해서 고인 앞에 고인의 영정 앞에 갖다 주는 게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의 도리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의문사가 지금 얘기 나왔던 사인과 관련 없이 어떤 배경에 의해서 이런 불행한 일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밝혀내는 것이 우리들 도리고 야당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우리 저런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분명하게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야 의견 들어봤습니다. 유족 측도 입장을 냈는데 유족 측 대변인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공개한 공익제보자로 이 과정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진영에서 다양한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아온 가운데 벌어진 일입니다. 대납 녹취 조작 의혹으로 정정해서 보도해달라 유감을 표하고요. 사람이 죽었으면 애도를 표하거나 혹은 입 다물고 있었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이 같은 유족 측 대변인의 주장, 시민단체가 민주당을 고발했습니다. 법세련, 성명불상 민주당 관계자, 협박 및 강요 미수 혐의,
자신들에게 불리한 제보를 이유로 압력을 행사하고 겁박한 것은 공익 제보를 위축시키고 유권자 알 권리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범죄다라고 경찰에 고발을 했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건 결국에 이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느냐의 여부와 연결이 됩니다. 오늘 한 조간신문의 사설에서도 이 검찰이 의도적으로 부실 수사를 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유족 측의 불만 사항과 국민의힘 야당의 비판도 바로 이런 대목인데 정익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법세련에서 고발한 거는 뭐 고발은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그 문제는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원칙적으로 고발은 피해자가 하거든요. 근데 피해자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증거 불충분으로 여태까지 뭐 지금 경찰이나 검찰의 태도로 봐서는.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문제는 뭐냐면은 아무리 봐도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가 적정하지 않다라고 의심이 들거든요. 특히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엄청나게 유명한 변호사님들을 수십 명을 갖다가 썼는데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변호사비가 다른 쪽으로 다른 방식으로 지급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할 수가 있는데 그 와중에 녹취록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이재명 부장도 말씀하셨지만은 녹취록 자체를 그 믿고 말고를 떠나가지고 정황 자체가 변호사비가 좀 이상하다 이런 그 의심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대선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그 관련된 CV가 발행이 됐는지 발행이 됐다라고 하면 지금 의혹의 당사자가 되고 있는 그 이모 변호사한테 그 CV가 지급이 됐는지 전환 사채가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데 그거를 아직까지도 밝히고 있지 않은지 그러니까 의혹이 더 커지면서 어떻게 보면 저렇게 무고한 희생자가 물론 이제 자연사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세상을 떠난 걸로 보여지지만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됐다라고 하면은 자기 집에 가가지고 치료도 받고 해서 이렇게 허망한 죽음에 이르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안타까움이 저는 있는 겁니다. 예, 정익진 변호사 의견 들어봤습니다.